was so nice. It was. It was just this older gentleman. He was playing this thing and he won it. And I clapped for him and he just immediately handed it to me. That was. 방송이 공개되자 댓글창에는 단 한 줄만 올라왔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도대체 왜 이러는 거냐고 말이죠. 도대체 서울 밤거리 오락실 앞에서 이 미국 여성에게 무슨 일이 있었길래 전 세계 시청자들이 그토록 충격에 빠진 걸까요? 오늘 소개할 두 사람은 미국 출신의 여행 유튜버 마이크와 애슐리입니다. 전 세계를 누비며 직접 경험하고 느낀 것을 담백하게 카메라에 담아내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과장 없이 솔직하게 말하는 스타일이라 구독자들의 신뢰가 두꺼운 크리에이터들입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서울 땅을 밟은 이 두 사람이 과연 서울에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먹고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공항을 빠져나오는 이 커플의 얼굴에는 긴 비행의 피로보다 두근거림이 더 크게 보입니다. 입국 심사부터 수함을 찾는 것까지 너무 간단하게 끝났다며 놀라는 눈치인데요. 사실 인천공항은 세계 공항 서비스 평가에서 수차례 1위를 차지한 곳입니다. 입국부터 짐 찾는 것, 교통카드 구매, 환전까지 모든 동선이 한 층 안에서 해결되는 구조인데요. 다른 나라 공항에서는 이 과정 하나하나가 여간 번거로운 게 아니라는 걸 자주 여행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겁니다. 두 사람은 곧바로 티머니 카드를 만들러 갑니다. 서울 대중교통 전체를 하나의 카드로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들에게는 이미 충분히 놀라운 시스템이었는데요. 마이크는 카드를 받아들고 이게 지하철이고 버스고 도시 전체에서 다 쓰인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표정을 짓습니다. 미국에서는 대도시마다 교통 시스템이 제각각이고 도시 간 이동은 물론이고 같은 도시 안에서도 버스와 지하철 카드가 따로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서울처럼 하나의 카드로 모든 대중교통이 연동되는 시스템은 미국인 여행자에게는 꽤 특별하게 다가오는 것이죠. 숙소에 체크인을 마친 두 사람은 다음 날 아침부터 본격적인 서울 탐방을 시작합니다. It is our first full day here in Seoul and we are here at the Namdang Nam Market. This looks like a really cool market. It's got a good mix of tourists, local tourists, and locals. So we're just going to grab a snack and go see what we can see for the day. 첫 번째 목적지는 남대문 시장. 서울 토박이들에게는 너무도 익숙한 이 골목이 외국인의 눈에는 어떻게 보였을까요? 알록달록한 간판들이 빽빽하게 들어선 골목, 국물 냄새와 기름 냄새가 뒤섞이는 시장 특유의 활기. 우리에게는 그냥 평범한 재래시장의 풍경이지만 이 커플에게는 처음 보는 것들이 사방에 가득했습니다. 줄 서 있는 가판대를 발견하고 무작정 따라갔는데 작은 만두 같은 것들이 쭉 진열되어 있었다고 하는데요. 불고기와 김치 두 가지를 하나씩 사서 한 입 베어 물자 마이크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버립니다. 물론 좋은 의미로요. 당면의 쫄깃한 식감, 불고기의 달짝지근한 양념, 그 안에서 살짝 터지는 김치에 발효된 풍미까지. 마이크는 이게 단순한 시장 간식 수준이 아니라고 연신 감탄합니다. 당면이 들어있고 불고기도 들어있고 양념이 정말 완벽해요. 라며 한 입 더 베어 무는데요. 실제로 미국의 길거리 음식 문화와 한국의 그것은 결이 많이 다릅니다. 미국 길거리에서 핫도그나 프레첼을 사 먹는 것과 한국 시장 골목에서 옹기서린 만두 하나를 사 먹는 것은 그 온도부터가 다른 경험이거든요. 마이크는 지금까지 여행한 모든 나라 중 한국이 가장 살찌게 만드는 나라 같다며 웃음을 터뜨리고 맙니다. Super easy. I would argue that it's probably been the easiest experience out of all the countries that we've been to. With the T-Money card, you just tap on, tap off. Sounds pretty self-explanatory, which I guess is like every bus, but it's always a little bit overwhelming and kind of like confusing at first in different countries. If you don't know the language, you don't know where you're supposed to go. And for whatever reason, South Korea just makes it super simple. So we're going to catch the bus and then go explore the palace. 배를 채운 두 사람은 버스를 타고 경복궁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이크는 한국 버스 시스템에 대해 의미심장한 말을 남깁니다. 한국에서 버스 타는 건 지금까지 가본 모든 나라 중에서 가장 쉬운 경험이었을 거예요. 그냥 찍으면 되니까요. 라며 말이죠. 카드 한 장 그냥 찍으면 끝.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이 동작이 마이크의 눈에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이렇게 단순하게 설계된 시스템을 본 적이 없다고 느껴질 만큼 인상적이었던 겁니다. 더 놀라운 건 30분 이내 환승 시 버스 요금이 무료라는 사실인데요. 이 사실을 알게 된 뒤 마이크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버스와 지하철을 갈아탈 때마다 요금이 따로 부과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니까요. 경복궁에 도착한 두 사람은 입장료 3,000원짜리 티켓을 손에 들고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넋이 나가고 맙니다. Way bigger than it looks from the outside. Got this beautiful garden we're walking through right now, and honestly, it's just the perfect location nestled right in between the mountains and the modern skyline of Seoul. This might be one of the most impressive palaces I think we've been to in our travels so far.
600년이 넘는 시간을 버텨온 조선의 궁궐이 서울의 현대적인 스카이라인을 배경으로 서 있는 이 풍경. 마이크는 산과 도심 빌딩 사이에 이런 공간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서울이라는 도시를 특별하게 만드는 요소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여행하면서 가본 궁궐 중 가장 인상적인 곳 중 하나일 것 같습니다. 라며 감탄을 쏟아냅니다. 미국에서는 역사가 400년도 채 되지 않은 나라이다 보니 이렇게 수백 년의 세월을 간직한 공간 앞에서 그 무게감 자체에 먼저 압도되는 것이죠. 경복궁을 나온 두 사람은 그날 저녁 종로의 한 골목을 지나다 직관적으로 현지인 식당을 택합니다. 예약도 리뷰도 없이 그냥 사람이 많은 곳으로 들어간 것인데요. 좁고 세련되지 않은 공간이었지만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현지인들로 가득했습니다. 무엇을 주문해야 할지 전혀 몰라 어리둥절해 있는데 직원이 먼저 다가왔습니다. 한국 바비큐 먹는 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가르쳐 준 겁니다. 어떤 고기를 어떻게 굽는지, 어떤 채소와 함께 먹는지, 쌈을 어떻게 싸는지까지. 우리가 완전히 길을 잃은 것 같아 보이자 직접 와서 모든 과정을 설명해 주셨어요. 뭘 해야 하는지, 어떻게 요리해야 하는지, 어울리는 재료까지요. How to cook it, what goes with what, and by the end of it, we felt like barbecue pros. I love grilling meat. This was hands down the best first proper meal we could have asked for in Seoul. Friendly people, incredible food, and good vibes all around. Korea, you know how to do some barbecue. 라며 마이크는 이 순간을 두고 서울에서 가장 따뜻했던 기억으로 꼽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식당 문화에서 이런 친절함은 너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지만 언어도 통하지 않는 외국인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준 이 장면은 이 커플의 서울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결정적 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아케이드 게임 코너를 지나다 작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인형 뽑기 기계 앞에서 실패만 거듭하던 이 커플에게 나이 지긋한 한국 어르신이 조용히 다가와 자신이 뽑은 인형을 건네주신 것인데요. Oh, it's so nice. It was just this older gentleman. He was playing this thing and he won it. And I clapped for him and he just immediately handed it to me. That was so sweet. That's adorable. I love Korea. I really do. I wish we had longer here. He's so cute. 말 한마디 없이 그냥 건네주고 사라지신 어르신. 애슐리는 이 순간을 회상하며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말 다정했어요. 진짜 사랑스러워요. 저는 한국을 정말 좋아해요. 정말요? 라며 한국에 더 오래 있고 싶다는 말을 반복합니다. 이 짧은 장면 하나가 화려한 관광지도 맛있는 음식도 아닌 그 어르신의 조용한 따뜻함이 이 커플의 서울 여행에서 가장 오래 남는 기억이 된 것이죠. 다음 날 두 사람은 북촌 한옥마을로 향했습니다. 19세기의 골목길과 전통 한옥이 그대로 살아있는 이 동네를 걷던 애슐리는 한 가지 고백을 합니다. I politely reminded a couple of people to mind their volume, so just something to be aware of. But this part of the village, it seems like it's a little bit more commercial, so it's not as big of a deal here, but it is really beautiful. I can't say I knew much, if anything, about Korean architecture, and it has already shot up to one of my favorite styles. I think the buildings with the white and the wood is just absolutely. 한국 건축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었는데 벌써 제가 가장 좋아하는 양식 중 하나로 발전했어요. 라고 말이죠. 흰 담벼락과 나무 기둥, 기와 처마의 곡선. 애슐리는 이것을 마이크에게 아시아의 통나무집 같은 느낌인데 훨씬 더 예쁘다고 묘사했다고 하는데요. 한국 건축을 처음 제대로 마주한 사람이 느끼는 그 감각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표현입니다. 북촌을 빠져나와 들른 곳은 익선동의 작은 만두 가게였습니다. 지나칠 뻔했지만 안을 들여다보니 너무 아늑하고 향기로워서 그냥 들어간 곳인데요. 익선동에서 가장 친절한 아주머니가 서빙해주는 이 가게에서 두 사람은 한국식 만두와 전병을 처음으로 제대로 경험합니다. 애슐리는 살짝 바삭하고 살짝 쫄깃해요. 정말 놀랍고 훌륭해요. 라며 감탄을 연발했는데요. 마이크는 이 식당을 지나쳤다면 정말 인생에서 손꼽히는 식사 경험을 놓쳤을 것이라며 아쉬워하기까지 합니다. 이후 두 사람이 향한 곳은 광장시장. 들어서자마자 달콤하고 매운 냄새가 얼굴로 밀려왔다고 하는데요. 이 시장에서 애슐리가 처음 만난 건 호떡이었습니다. 바삭한 겉면을 깨물면 흑설탕과 계피 필링이 주르륵 흘러내리는 그 맛에 애슐리는 몇 개는 더 먹을 수 있을 것 같다며 연신 웃음을 보입니다. 이어서 먹은 떡볶이까지 두 사람의 입이 바빠집니다. Bulky. If you're not familiar with it, it's a chewy rice cake tossed in kind of a rich, sweet, but spicy sauce. And it's like a beer drinking food with such a strange texture. If you only had the chance to stop by one market
I would definitely recommend this one. We went to the Myeongdong night market and it's really, really cool, but it's totally a different vibe. 사실 광장시장의 이 음식들은 한국인들도 줄 서서 먹는 음식입니다. 그런데 이 공간에서 나이 지긋한 아주머니들이 직접 반죽을 빚고 기름에 지져내는 그 풍경 자체가 이 두 사람에게는 그 어느 고급 레스토랑보다 특별한 식사가 되었죠. 지금까지 여행한 모든 나라를 통틀어 한국 음식이 새로운 최애 카테고리로 편입되었다는 말을 남기며 두 사람은 시장을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 저녁 두 사람은 청계천을 찾습니다. 도심 한복판을 11km 길이의 하천이 흐릅니다. 가족들이 나란히 앉아 물소리를 듣고 연인들이 느리게 걸으며 어디선가 들려오는 버스킹 기타 소리가 청계천 벽면을 타고 퍼져나가는 그 저녁. 마이크는 이 순간을 두고 서울을 거의 건너뛰고 온 게 우스워지는 순간이었다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통해서만 알게 되면 어떤 곳은 쉽게 잊게 되죠. 하지만 이곳에 도착하면 소음은 사라지고 진짜 도시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라는 그의 말처럼 온라인에서 영혼 없는 도시라고 했던 그 서울이 이 개울가 앞에서 드디어 진짜 얼굴을 드러낸 것이라고요. 그리고 서울에서의 마지막 밤은 친구들이 추천해준 서울 최고의 프라이드 치킨 집으로 마무리됩니다. 문을 여는 순간부터 식당 안의 열기가 다를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파이렉스 계량컵에 맥주를 담아 가져다주는 직원들, 온통 웃음소리로 가득한 공간, 그리고 한 점 먹고 나서 마이크가 남긴 말이 이 모든 여행을 요약해줍니다. 제가 먹어본 치킨 중 단연 최고였어요. 도쿄에서 한국식 치킨을 먹다 문득 한국에 가볼까 했던 그 충동 하나가 이 커플의 기준을 통째로 바꿔놓고 만 것입니다. 인터넷에서 서울은 영혼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커플이 발견한 서울은 달랐습니다. 나이 드신 어르신이 말없이 건네준 인형 하나, 처음 온 외국인에게 직접 다가와 고기 굽는 법을 알려준 식당 직원, 시장 골목, 아주머니의 미소, 청계천 개울가를 따라 퍼지는 기타 소리. 서울의 영혼은 화려한 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아주 평범하고 당연한 일상 속에 조용히 숨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게 한국인인 우리가 매일 살고 있는 바로 이 도시의 이야기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